치명적인 오타로 사회생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한때 정말 이런 것들이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화제를 모은 다음에 정말 대박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유저분들에 대한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핵심 기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 나타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또 그 물살에 타서 저희 기술을 또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렇죠. 인생의 오타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진행의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깨깨오톡 얼마나 많이 주고받으십니까? 제 아무리 깨톡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타인데요. 사랑해를 사망해로 아니면 사장님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사장놈으로 이런 치명적인 오타로 사회생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한때 정말 이런 것들이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화제를 모은 다음에 정말 대박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홍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순재 멘토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야, 근데 오늘 뭐 오타 이거 뭐 수정하시고 대박 나신 분 오늘 모셨거든요. 예, 혹시 오타로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자체에서 제가 억대 사업을 수주하려고 군수님을 만나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군수님 감사합니다 남겼는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되게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웃기려고 약간 지어내신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목사님인데 작년에 목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가 왔어요. 답장을 했죠.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미음을 빠뜨려서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안 지어내는 것 같잖아요. 진짜 있었어요.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오타를 수정하는 그 기능 하나로 세계 시장에서 정말 주목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조상희 CTO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CTO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CTO, 뭐 몇 번 언급이 됐었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CTO 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고 기술 책임자의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연구 개발을 책임지는 그런 걸 관장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CEO가 있으면 CTO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타 수정 프로그램을 직접 기술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기존의 오타 수정 프로그램이 조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건 무엇일까요? 좀 다르다. 이건 좀 다르다. 기존에 오타가 났을 때 보통 이제 자동 수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 내가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이걸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맞춤법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맞춤법 검사 없이 사용자의 의도를 중시해서 틀린 부분을 백스페이스로 열심히 지우지 않고 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약간 IT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스페이스 이거 안 하고 어떤
아무튼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편리함을 갖춘 기능이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합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키의 공동차업자이자 CTO를 맡고 있는 조상희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을 하시고 또 창업을 갖다가 말하는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빨리 도전해라. 그리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로 서두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큐키 같은 경우엔 창립된 지 1년 6개월 된 젊은 기업이지만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치고는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큐키를 설립했을 때가 38살이었는데 제가 동안이라서 놀라주니까 감사합니다. 스타트업들 모임에 나가면 저희가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고 나서 조금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조금 고객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얼른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타트업은 의사 결정이 빨라야 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막 스타일이 다르면 싸웁니다. 왜 쟤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면은 이해심이 깊어져서라기보다는 쟤는 다른 거니까. 다른 걸 갖다 그냥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덜 싸우게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 큐키가 어떻게 창립이 되고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갔는지를 갖다 설명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키는 맨 처음에 이제 공동창업자 3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3명은 전혀 다른 경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걷다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학교 동창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한 친구는 대기업에서 이제 UX 디자인, 사용자를 위한 UX 디자인을 맡고 있었고, 한 친구는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독자적인 앱 개발사를 조그맣게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말버릇이 그렇습니다. 특허가 될 수 없는 건 없어. 뭐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던 그 당시 김민철 대표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맨 처음에 사용자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것, 예를 들어 자기가 불편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오타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오타는 어느 스마트폰에서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타가 늘 난다면 오타를 고치는 건 쉬워야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철 대표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김민철 대표가 아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저를 찾아온 걸 보면. 근데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오타가 너무 나지 않냐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동 수정 기능이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쓰려고 한 건 이건데 사전에 없고 맞춤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막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끕니다, 그걸. 그리고 그냥 오타가 있는 채로 보내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용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칠 걸 안농하세요라고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은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커서를 할 때 옮기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농이 틀렸으니까 그냥 뒤에다 0이라고만 쓰고 그냥 명령을 내리면 이게 쏙 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틀린 부분만. 이런 기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CTO니까 개발자겠죠.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개발자의 특권이랄까 어떤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현된 걸. 그래서 한번 만들어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더니 편하구나.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갖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그 스타트업 쪽에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왜 사업을 크게 벌일 생각을 해야지 어디다 이렇게 뿌리고 다녀? 내가 투자할 테니까 사업해. 사실 저희도 약간은 저희 아이디어를 좀 오해했었나 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커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사실 약간 겁없는 짓이었는데 그 국제적인 IT 전시회가 있어요. MWC라는 이제 스페인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를 제품도 다 안 나왔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그 한국관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지만 뭐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커다란 핸드폰 회사가 와서 사가야 되는 기술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일본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높은 신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 높으신 분들 해주시더니 곧 저희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서 해볼게요. 일본에도 투자받고 한국에 투자받고 막 이렇게 투자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주 힘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일을 벌립니다. 미국에도 저희 솔루션을 좀 알려야겠다. 그리고 또는 뭐 한국에도 시장을 제품을 갖다 이제 내놔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품 개발을 갖다 막 박차를 가해서 미국 시장에 일단 알리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닌데 준비 없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특성 같은 걸 모르고 일단 알려보자라고 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한국 내에 내놨던 제품이 사람들이 의외로 키보드를 바꿔서 오타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기술을 쉽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라고 그런 반응에 뭐 쉽게 길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분에 맞춰서 일본어 버전도 개발을 했어야 했고 사용자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걸 맞추느라고 틈도 없었는데 그런 도중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다. 저희 큐키의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 김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폰 줄은 원래 까만색이었죠. 이어폰 줄은 원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보이지 않는 물건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신호만 전달해 주는 거지 패션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어폰 줄이 하얘지고 빨개지고 또 예쁜 갖가지 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즉 뭐 신경 쓰이지 않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걸 뒤집어서 오히려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키보드도 내가 친 글자만 제대로 입력이 되면 되지 이게 뭐 예쁘거나 막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좀 더 이게 예쁘니까 더 갖고 싶은 키보드여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더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상에서 소리가 예쁜 키보드라는 식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소리가 예쁘고 받았지만 또 이제 수정 기능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십만 이상의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분들에 대한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핵심 기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나타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또 그 물살에 타서 저희 기술을 또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얘기를 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이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아이템이 좋아야겠죠. 근데 왜 나는 아이템이 좋은데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아이템이 안 좋은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근데 투자자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경우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되는 경우 물론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 있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분들은 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너무 없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경우 이 기술로 사용자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런 시나리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놔야겠다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사람이 편해지니까 기술이 대단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이만큼 편해지니까 이렇게 편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투자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셨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우리 쪽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어지는 얘기인데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은 그 도전을 준비한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런 과정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도전을 위한 준비이고 일부러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면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도전을 할 때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즉 자기가 도전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점점 커나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내일 도전을 해야 하니까 오늘 도전에 대한 공부를 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 큐키 CTO 조상이었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제가 강연 들으면서 이분은 똑똑한 분이다. 너무 똑똑하다. 예, 진짜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진짜 부러워하면서 강연을 들으셨어요. 저희하고 인종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오타 수정하는 걸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갖고 아니 정말 대한민국 우리 IT 강국이 더욱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IT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 얘기해 주는데 리액션이 좀 약하시네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농담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이 나와서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진 C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명 깊게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감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문자를 많이 하고 요즘 문자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사실 약간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워드로 막 이렇게 쓰더라도 약간의 오타는 솔직히 좀 귀찮아서라도 귀차니즘 때문에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귀엽게 받아줘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좀 빈틈을 보이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강연 전에도 잠깐 얘기를 좀 들었었지만, 보유하신 기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살짝. 예. 저희 사업 아이템이 좀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4개의 특허를 출원을 했고, 등록된 게 5개, 그다음에 해외 출원 중인 것이 6건 정도 있습니다. 살짝이 아니네요. 살짝 자랑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그저 사실만. 대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강연에서도 이 어떤 특허 기술뿐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또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사실 이게 사소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정말 사소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그걸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게 덮었잖아요. 전문용어로 엎었죠. 엎었죠. 엎어치기를 잘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추상적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투자라는 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를 받으러 갈 때 투자자 입장에서 저에게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그려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부분 제품이 있으면 기술이 좋으니까 니네들이 알아봐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뜻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못 받으시는 분,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래서 부분은? 제가 네네.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아예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어떤 경험 창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모험 창업이 요즘에 대세를 이루죠. 이렇게 경험 창업으로 자기 직장 경험을 통해서 특허라든지 노하우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이런 각종 지자체나 각종 단체에서 무경험 창업,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게 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리로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150시간이 넘는 그런 전문 기술을 익힌 다음에 창업 자금을 대주는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경험 창업과 다르게 무경험 창업자들은 각종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정보 주셨네요. 네, 오늘 좀 제가 이런 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렇죠. 나중에 찾아오세요. 네. 예, 나중에 찾아가면 뭐 어떻게 할라? 돈이라도 대주실 겁니까? 카카오톡으로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역시 멘토다운 얘기. 네. 오늘 좋은 팁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욕심도 더 많으실 것 같고 투자를 더 받겠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훗날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2014년에는 저희 큐키가 존재하는 걸 때 스타트업 쪽이나 이제 IT 쪽에 알렸다면은 2015년에는 사람에게서도 돈을 벌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 세상에 기계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은 기계에 뭔가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순간 컴퓨터, 뭐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그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로 입력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편을 해결을 하면 저희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용자에게 정말 더욱더 편리함을 주시길 바라겠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해외에도 우리 많은 글로벌한 외국인에게도 정말 좋은 편리함을 또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쭉쭉 뻗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예. 인생의 오타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게 오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았다가.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알아내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 창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창업 아이템, 미래에 가면요, 그 편리함을, 아니면 어떤 행복을 안겨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완전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일했었던 그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그 경험들은 내가 창업을 하던 아니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시던지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요런 정말 좋을 수밖에 없네요.